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많이 힘이 드시나요? 네, 오늘 많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까 낮 시간대보다는 지금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약간, 멘탈 약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 멘탈 탄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 빗썸에서 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한 2만원 정도 되고요. 퍼센테이지로는 마이너스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수 금액은 42만원인데 지금 2만원 정도 빠졌으니까 한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고, 이더리움이 6.8%로 좀 많이 마이너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고, 리플이 5.3%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더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매수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떨어지면은 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기분 좋게 또 사게 되거든요. 샀고, 이더리움 뭐 싸게 사는 거죠. 리플 삽니다. 네, 됐고, 자산현황 들어가 보면 네, 지금 마이너스 4.4% 여전히 2만원 손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5만원이나 벌써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가면 50만원이 돌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가격을 또 하락을 시켜준다. 세력님들께서 좀 그렇게 생각을 또 하면서 또 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면 제 채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브라질 첫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 B3에 상장했다라고 해요. 이제 계속해서 ETF를 승인하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그 보관 자체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 제미니에서 이제 담당을 할 것이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14일날 오늘이죠. B3에 상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계속 ETF를 승인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고, 최초로 이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ETF 승인을 했죠. 4월 17일에. 정확히 한 3개월 전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ETF가 최초로 캐나다에서 승인된 이후로 계속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ETF의 승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주식과 같은 그런 자산으로서의 어떤 인정, 그런 것들을 각 나라들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볼게요. 비자, 비트코인 결제를 위한 최초의 호주 실물 직불 카드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크립토 스펜드 라는 그 암호화폐 결제 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상점과 술집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물 직불 카드 발급이 비자에게 승인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불 카드는 국제 카드 프로그램 중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며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통해 일상용품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QR코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뭐 물 한 병을 사 먹어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좀 이런 모습들이 뉴스에서도 몇 번 TV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불 카드,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 플라스틱 그 네모난 카드 있죠. 그 카드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 시장도 활짝활짝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자산으로 계속해서 편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으로 보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가면 그 코인으로 어떤 생필품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에 반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뉴스 말씀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탭루트 그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탭루트라는 이제 테스트넷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다양한 모든 암호화폐들이 개발자들이 모두 다 활동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4년 전에 비트코인 한번 전송 버튼 누르면 비트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보내지는데 보통 24시간이 걸린 적도 되게 많거든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렇게 전송 속도가 느려서 이게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겠느냐, 이런 기술적인 태클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몇 년이 지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보완이 되고 기술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점차 발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탭루트라는 것도, 이 탭루트라는 테스트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트코인 아직도 많이 느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로 바로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할 때도 바로 카드만 내밀고 그다음에 한번 딱 찍으면, 만약에 삼성페이다 그러면 핸드폰을 갖다가 포스기 한번 찍으면 바로 결제되고 나는 물건만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송할 때 시간도 꽤 걸려가지고 이제 좀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계속해서 지금 빨라지고 있었어요.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빨라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탭루트 테스트넷이 잘 돼가지고 이게 정규 네트워크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쉬워지고 불필요하게 블록체인을 불어나고 거래 수수료도 인상되는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수수료도 낮아지고, 네? 전송 수수료도 낮아지고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왜냐?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코인을 전송할 때 같이 보내지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약소하게 병합하고 데이터도 줄이고 하면서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점점 더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더 앞으로 향후에 더 빨라지고, 우리가 진짜 카드 찍는 것보다 더 빠르게 QR코드를 순식간에 확 읽으면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내져서 트랜잭션 석세스가 바로 떠버리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생활을 진짜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엄청난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 말씀드립니다. 자, 비트 디지털이라는 그 채굴 업체죠. 미국 채굴 업체에서 2분기 비트코인 채굴기를 3,515대를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채굴기를 왜 자꾸 추가로 왜 구입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는 얘네들도 조만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어떤 미래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채굴기를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뉴스 하나 보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자, 국민의당 그 안철수 당이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및 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암호화폐 시장을 거래해도 된다라는 법적 허용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우리 정계에서도
이런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서도 제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야당이든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정치적으로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목적이랄지 아니면 진짜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준비를 지금 사전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또 뉴스가 나오죠. 이렇게. 네, 이런 날이 빨리 가능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되게 유명한 우리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윌리 우라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 오르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 그 비트코인의 다음 신고가는 15.7만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5만 7만 달러면 우리 15.7만 15.7만입니다. 15.7만 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7천 정도 되겠네요. 1억 7천 6천? 네, 한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뉴스는 후오비 코리아 관련된 뉴스입니다. 우리 후오비도 후오비 글로벌이 있고 후오비 코리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오비 코리아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거래 제한 예정을 한다. AML 강화한다. 그래서 특근법 기조에 맞춰서 얘네가 AML 강화 목적으로 고위험 국가 및 국내 비거주 외국인 회원을 대상으로 거래소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고위험 국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거래 이용이 제한된다. 네. 그래서 외국인은 회원가입도 안 되고 가상자산 거래도 안 되고 원화 및 가상자산 입금도 안 된다 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후오비 코리아가 이런 움직임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그 금융위에서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허가해주는 4대 거래소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후오비 코리아는 그 4대 거래소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후오비 코리아에서 지금 특근법 기조에 맞춰가지고 어떤 거래소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들을 계속 틀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후오비 코리아 금융위 현장 컨설팅 완료했다. 후오비 코리아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이 실시한 현장 컨설팅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윤리 경영체계, 보안 시스템, 안정적 거래를 위한 IT 역량, 상장 종목 건정성 등에 대해 점검을 받았다라고 해요. 금융위한테 컨설팅 팀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거를 받고 향후 은행들이 중점을 두는 위험 요소들을 거래소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금융위에 사전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죠. 후오비 코리아도. 그죠? 자, 그러면 바이낸스는 어떨까요? 다음 우리 다르게 생각했을 때 바이낸스도 후오비 코리아보다 더 큰 우리 전 세계 1위 거래소인데 바이낸스 거래를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를 할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아마 바이낸스도 이 후오비 코리아랑 동일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해봐요. 근데 의아한 점이 있죠. 후오비 코리아는 사실 우리나라 그 은행 1금융권이나 뭐 이런 은행들의 금융권하고 이렇게 거래계좌 그 파트너십이 돼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승인이 되게 될지, 어떤 결과가 날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 후오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세는 오늘 3,85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한 2%, 3%까지 빠지는 거 봤는데, 네. 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랑 똑같아요,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2,000불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76% 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약간 상승한 도미넌스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여가지고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 오늘 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 롱 포지션 66%, 숏 포지션 33%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영상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뉴스는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말이 생각보다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이 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